여러분, 매일 밤 머리를 감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두피가 조용히 SOS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루 종일 쌓인 미세먼지, 끈적한 피지, 헤어스프레이 잔여물이 두피를 뒤덮고 밤새 베개에 스며들며 모발 뿌리를 서서히 약하게 만듭니다. 놀랍게도 대한피부과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70% 이상이 잘못된 두피 관리로 탈모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 나이에 머리카락이 좀 빠져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로 여러분의 머릿결과 자신감을 지킬 수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승우, 50년 넘게 헬스케어와 의학의 길을 걸어온 의사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저는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그분들의 건강과 삶의 변화를 함께 해왔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소중해지는 두피와 모발 건강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약이나 비싼 치료 없이도 놀라운 변화를 만드는 방법을 터득했죠.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비결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두피 건강은 단순히 머리카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신감, 삶의 활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몇 년 전 제 진료실에 76세 김순자 할머니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과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우셨다고 하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왜 이렇게 머리가 얇아졌어요? 라고 묻는데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대충 머리를 감거나 이틀에 한 번 감는 습관이 있으셨죠. 그러다 두피가 따끔거리고 머리카락이 한 줌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시던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승우 선생님, 이 나이에 탈모라니 이제 포기해야 하나요? 그 물음에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께 제가 알려드린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5분 간단한 두피 관리 습관이 전부였죠.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할머니의 두피는 따끔거림이 사라지고 머리카락이 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손주들이 할머니, 머리가 더 풍성해졌어요 라며 웃었다고 하시더군요. 그 미소, 저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꿈꾸시지 않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3가지 소중한 지혜를 드릴 겁니다. 첫째, 왜 밤에 머리를 감는 게 두피 건강의 첫걸음인지 그 과학적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둘째,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탈모를 부르는 흔한 실수와 그 해결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셋째, 약이나 비싼 시술 없이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두피 관리법을 단계별로 소개할게요. 이 모든 건 여러분이 오늘 밤 단 5분만 투자하면 시작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함께 두피 건강의 비밀을 풀어볼까요? 먼저 왜 밤에 머리를 감아야 하는지 그 놀라운 이유부터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의 두피는 어떤 전투를 치르고 있을까요? 아침에 집을 나서며 마주친 미세먼지, 뜨거운 햇빛의 자외선, 헤어스프레이나 젤의 끈적한 잔여물, 그리고 두피에서 나오는 피지까지. 이 모든 것이 두피에 달라붙어 마치 보이지 않는 더러움의 담요처럼 쌓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25kg에 달합니다. 이 작은 입자들은 두피에 달라붙어 모공을 막고 모발 뿌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밤까지 이 오염물을 그대로 두면 두피는 숨을 쉴 수 없게 되고 세균이 번식하며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머리카락이 점점 더 빠지기 시작하죠. 제 환자 72세 박영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매일 아침 샴푸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밤에 머리를 감으면 귀찮고
아침에 감는 게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 비결이라고 하셨죠. 저도 처음엔 그 말씀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료실에서 어르신의 두피를 살펴본 순간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두피는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곳곳에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작은 염증이 보였습니다. 어르신은 밤새 더러운 두피를 베개에 문지르며 잠을 주무셨던 겁니다.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이에요. 이때 두피가 오염물과 세균의 무방비로 노출되면 모낭이 손상되고 탈모가 가속화됩니다. 박 어르신도 어느 날 머리카락이 한 줌씩 빠지는 걸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 머리가 이렇게 빠지다니 어쩌면 좋습니까? 그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 있었죠. 이 문제 여러분께도 낯설지 않으시죠? 많은 분들이 밤에 머리를 감는 게 귀찮다거나 아침에 감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가 이 오해를 명쾌하게 풀어줍니다. 취침 전 두피를 깨끗이 하면 두피 염증이 40% 줄어들고 모발 손실도 눈에 띄게 감소한다고 해요. 밤에 두피를 청결히 하는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릿결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인 셈이죠. 박영철 어르신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 두피를 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라며 한숨을 쉬셨죠. 하지만 저는 어르신께 희망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거창한 장비나 비싼 샴푸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환자분들과 함께 확인한 간단하지만 강력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밤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아주세요. 물 온도는 체온보다 살짝 높은 38와 40도가 딱 좋아요.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에 천연 오일을 빼앗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둘째, 순한 샴푸를 선택하세요. 화학 성분이 적은 천연 샴푸나 피부과 테스트를 거친 제품이 좋습니다. 샴푸를 할 때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지르고 최소 30초 이상 깨끗이 헹구세요. 잔여물이 남아있으면 오히려 두피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셋째, 샴푸 후엔 부드러운 수건으로 두피를 톡톡 두드려 말리세요. 세게 문지르면 두피와 모발이 손상될 수 있으니 살살 다뤄주세요. 가능하면 자연 건조를 추천하지만 드라이어를 써야 한다면 저온 모드로 두피에서 15cm 정도 떨어뜨려 사용하세요. 이 간단한 습관 정말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박영철 어르신의 사례가 그 증거입니다.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단 3주 동안 실천하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두피 가려움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3주 후엔 거울을 보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선생님,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두피가 이렇게 편안한 건 처음이에요. 어르신의 목소리엔 기쁨이 가득했어요. 심지어 손주들이 할아버지 머리 더 건강해 보인다며 칭찬했다고 하시더군요. 이 작은 변화가 어르신의 일상에 얼마나 큰 활력을 가져왔는지 저도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머리를 감으셨던 분, 혹은 이틀에 한 번 감으셨던 분, 이번엔 밤에 감는 습관을 한번 시도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미 이 방법을 실천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밤에 머리를 감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아셨죠? 하지만 두피 건강을 해치는 건 비단 밤에 머리를 안 감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두피와 모발을 망칠 때가 많아요. 다음으로 탈모를 부르는 흔한 실수들과 그 해결법을 함께 살펴볼게요. 여러분, 혹시 머리를 꽉 묶거나 대충 헹구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 이야기는 곧 이어질 파트에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무심코 저지르는 작은 습관들이 두피와 머릿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밤에 머리를 깨끗이 감는 것만으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잘못된 스타일링이나 샴푸 습관이 두피를 망치고 심지어 탈모를 부를 수도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흔한 두 가지 실수, 잘못된 스타일링과 대충 헹구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작은 실수들이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위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제 환자 68세 최미영 할머니의 사연부터 시작해 볼게요. 최 할머니는 늘 단정한 모습으로 동네를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머리를 높게 올려 꽉 묶은 업 스타일을 고집하셨죠. 머리를 묶어야 깔끔해 보이고 젊어 보인다고 하시며 단단한 고무줄로 머리를 조이셨습니다. 할머니의 그 모습은 정말 멋스러웠어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할머니는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마 라인이 점점 얇아지고 머리를 묶을 때마다 두피가 당기며 따끔거리는 통증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요즘 머리카락이 너무 빠져요. 이게 나이 때문인가요? 할머니의 목소리엔 걱정이 가득했죠. 진료실에서 할머니의 두피를 살펴보니 원인이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견인성 탈모였어요. 견인성 탈모는 머리카락을 지속적으로 당기는 스타일링 때문에 모낭에 스트레스가 쌓여 발생하는 탈모입니다. 대한피부과학회에 따르면 50세 이상 여성의 30%가 이로 인해 탈모를 경험한다고 해요. 특히 꽉 조이는 고무줄, 단단한 헤어핀, 과도한 헤어젤 사용이 주요 원인입니다. 최 할머니는 매일 머리를 세게 묶으며 무심코 두피에 상처를 주고 계셨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혹시 머리를 꽉 묶거나 헤어스프레이를 듬뿍 바르는 습관이 있으신지 떠올려 보세요. 저도 처음엔 그냥 스타일링인데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했지만 두피 건강을 위해선 이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실수가 바로 샴푸를 대충 헹구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샴푸할 때 두피를 살짝 문지르고 물로만 쓱 헹구는 분들, 손을 드셔보세요. 최미영 할머니도 이 습관의 주인공이셨어요. 샴푸 거품 내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에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죠. 하지만 진료실에서 할머니의 두피를 보니 각질과 샴푸 잔여물이 쌓여 작은 염증이 생겨 있었습니다. 이 잔여물들은 두피 모공을 막고 모낭을 약화시켜 탈모를 가속화합니다. 영국 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샴푸 잔여물은 두피 염증의 25% 이상을 유발한다고 해요. 최 할머니의 두피 통증과 머리카락 손실은 이 대충 헹구는 습관과도 연결되어 있었죠. 그렇다면 이 실수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두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머리를 묶을 때 꽉 조이는 고무줄 대신 느슨한 스크런치나 부드러운 천소재의 헤어밴드를 사용하세요. 머리를 묶어야 한다면 너무 세게 당기지 말고 가끔은 머리를 풀어 두피에 휴식을 주세요. 둘째, 스타일링 제품은 최소화하세요. 헤어젤이나 스프레이를 사용할 땐 밤에 꼭 깨끗이 씻어내는 걸 잊지 마세요. 셋째, 샴푸는 꼼꼼히 헹구는 게 핵심입니다. 샴푸 후 최소 1분 이상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부드럽게 문지르며 잔여물을 제거하세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듯 헹구면 혈류도 좋아지고 두피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 방법들은 비싼 제품이나 복잡한 과정 없이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최미영 할머니는 이 조언을 듣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간단한 걸로 정말 달라질까? 라고 하시며 웃으셨죠. 하지만 2개월 동안 느슨한 헤어밴드를 사용하고 샴푸를 꼼꼼히 헹구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그 결과 두피 통증이 눈에 띄게 줄고 머리카락이 한결 건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셔서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거울 볼 때 두려움이 없어요. 손주들이 머리가 예쁘다고 하네요.
그 미소를 보며 저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변화가 할머니의 일상에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왔는지 정말 놀라웠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스타일링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꽉 묶는 고무줄, 과도한 헤어젤, 대충 헹구는 샴푸. 이 작은 실수들이 쌓이면 두피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단 5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두피가 숨을 쉬기 시작할 거예요. 이미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잘못된 스타일링과 대충 헹구는 습관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잘 아셨죠? 하지만 탈모를 부르는 습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젖은 머리를 세게 빗거나 린스를 잘못 사용하는 것도 두피 건강을 위협하는 큰 실수 중 하나예요. 다음 파트에선 이 두 가지 습관과 그 해결법을 자세히 풀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샴푸 후 젖은 머리를 세게 빗으시나요? 그 이야기는 바로 이어질 파트에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머리 관리 습관 중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들이 두피 건강을 얼마나 해칠 수 있는지 아시나요? 지난번에 잘못된 스타일링과 대충 헹구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죠. 오늘은 또 다른 흔한 실수 두 가지, 젖은 머리 관리와 린스 오용에 대해 나눠볼게요. 이 작은 실수들이 두피와 모발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건강한 머릿결을 되찾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두피를 위한 또 한 번의 여정 시작해볼까요? 제 환자 75세 이명수 어르신의 사연부터 들려드릴게요. 이명수 어르신은 늘 깔끔한 외모를 유지하시는 분이셨어요. 특히 샴푸 후 젖은 머리를 빗는 걸 좋아하셨죠. 젖은 머리를 빗어야 매끈하고 단정해 보인다며 단단한 플라스틱 빗으로 머리를 세게 빗으셨습니다. 어르신은 그게 머리카락을 더 건강하게 보이게 한다고 굳게 믿으셨어요. 하지만 어느 날 거울을 보시며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이승호 선생님,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고 빗질할 때마다 뭉텅이로 빠져요. 어르신의 목소리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진료실에서 어르신의 두피를 살펴보니 모낭 주변에 미세한 손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젖은 머리를 세게 빗는 습관이었어요. 젖은 머리카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연약한 상태입니다. 물에 젖은 머리는 탄력이 떨어지고 외부 자극에 쉽게 손상되죠. 세게 빗으면 머리카락이 끊어질 뿐 아니라 모낭에 스트레스가 가해져 심하면 영구적인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국 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젖은 머리 빗질은 모발 손상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이명수 어르신의 경우 매일 반복된 빗질이 두피와 모발에 상처를 남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샴푸 후 젖은 머리를 세게 빗으시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잠깐 자신의 습관을 떠올려 보세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린스나 컨디셔너를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이명수 어르신도 이 실수의 주인공이셨어요. 어르신은 린스를 듬뿍 바르면 머리가 부드러워진다며 두피부터 모발 끝까지 린스를 아낌없이 바르셨죠. 이렇게 하면 머리카락이 더 건강해질 거야 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진료실에서 확인한 어르신의 두피는 달랐습니다. 린스의 화학 성분이 두피에 남아 모공을 막고 작은 염증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린스나 컨디셔너는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해주는 훌륭한 제품이지만 두피에 오래 남으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대한모발학회에 따르면 린스 잔여물은 두피 염증의 20% 이상을 유발한다고 해요. 이 염증은 모낭을 약화시켜 탈모를 가속화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실수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몇 가지 간단한 습관만 바꾸면 두피와 모발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첫째, 젖은 머리는 절대 세게 빗지 마세요. 샴푸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두피와 머리카락을 톡톡 두드려 물기를 제거하세요. 가능하면 자연 건조를 추천해요.
빗질이 꼭 필요하다면 머리가 80% 이상 마른 상태에서 넓은 이가 있는 빗을 사용해 부드럽게 빗어주세요. 둘째, 린스나 컨디셔너는 적당량만 사용하세요. 소량을 모발 끝부분에만 바르고 두피에는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린스를 바른 후에는 30초 이내에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구는 걸 잊지 마세요. 셋째, 드라이어를 사용할 때는 저온 모드로 두피에서 15cm 정도 떨어뜨려 사용하세요. 뜨거운 바람은 두피와 모발을 건조하게 만들어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이 방법들은 비싼 장비나 복잡한 과정 없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명수 어르신은 이 조언을 듣고 처음엔 이렇게 간단한 걸로 정말 달라질까라며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하지만 흰 개월 동안 젖은 머리를 세게 빗는 대신 부드럽게 말리고 린스를 모발 끝에만 바르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그 결과 머리카락이 덜 끊어지고 두피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셔서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머리카락이 튼튼해진 느낌이에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머리가 멋지다고 하네요. 그 기쁨이 저에게도 큰 감동이었어요. 작은 변화가 어르신의 일상에 얼마나 큰 활력을 가져왔는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머리 관리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샴푸 후 젖은 머리를 세게 빗거나 린스를 두피까지 듬뿍 바르는 습관, 이 작은 실수들이 쌓이면 두피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단 5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두피가 새롭게 숨쉬기 시작할 거예요. 이미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젖은 머리 관리와 린스 오용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잘 아셨죠? 하지만 두피 건강을 위협하는 건 잘못된 습관만이 아닙니다. 탈모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도 우리의 머릿결을 망칠 때가 많아요. 모자를 쓰면 대머리가 된다거나 머리를 자주 감으면 탈모가 심해진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음 파트에선 이런 탈모 상식들의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해들 중 어떤 게 사실인지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는 바로 이어질 파트에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탈모에 대해 떠도는 이야기들 중에서 과연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오해인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일상에서 이러면 탈모가 된다는 말들을 너무 쉽게 듣고 때로는 불필요한 걱정에 휩싸이곤 하죠. 오늘은 탈모에 대한 두 가지 흔한 오해, 바로 모자를 쓰면 대머리가 된다와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면 탈모가 된다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오해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진실은 무엇인지 함께 풀어보면서 두피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먼저 모자를 쓰면 대머리가 된다는 이야기에 대해 나눠볼게요. 제 환자 70세 정기훈 어르신의 사연부터 들려드릴게요. 정 어르신은 야구 모자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동네 공원에서 손주들과 야구를 할 때면 늘 멋진 모자를 쓰고 계셨죠. 모자를 쓰면 햇빛도 막아주고 멋도 살잖아요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셔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사람들이 모자를 자주 쓰면 대머리가 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요즘 머리카락이 좀 얇아진 것 같아서 겁이 나요. 그 목소리엔 진심 어린 불안이 담겨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도 낯설지 않으시죠? 모자를 오래 쓰면 두피가 숨을 못 쉬어서 탈모가 된다는 말,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대한모발학회에 따르면 모자 착용과 탈모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습니다. 모자를 오래 쓰면 두피가 약간 답답하거나 땀이 차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이 자체가 모낭을 손상시키거나 탈모를 유발하지는 않아요. 다만 중요한 건
모자를 벗은 후 두피를 깨끗이 관리하는 거예요. 땀이나 오염물이 두피에 남아있으면 모공이 막힐 수 있으니 밤에 순한 샴푸로 깨끗이 씻어주는 게 좋죠. 정기훈 어르신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한숨을 돌리셨어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모자를 계속 써도 되겠네요? 라며 활짝 웃으셨죠. 다음으로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면 탈모가 된다는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오해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기훈 어르신도 이 믿음 때문에 드라이어를 아예 멀리 하셨습니다. 샴푸 후 젖은 머리로 그냥 잠자리에 드는 날이 많았죠. 드라이어 바람이 머리카락을 망친다고 하던데 젖은 머리로 자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진료실에서 어르신의 두피를 살펴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젖은 머리로 자는 습관 때문에 두피에 곰팡이성 염증이 생겨 있었어요. 두피가 따끔거리고 머리카락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선생님, 이게 드라이어를 안 써서 생긴 건가요? 어르신의 놀란 표정이 잊히지 않습니다. 사실 드라이어는 올바르게 사용하면 두피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젖은 머리로 잠을 자면 두피가 습한 환경에 오래 노출되어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워요. 이건 탈모를 가속화할 수 있는 위험 요소죠. 영국 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젖은 두피를 방치하면 두피 염증 위험이 30%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그렇다면 드라이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간단한 방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드라이어는 저온 모드로 설정하세요. 뜨거운 바람은 두피와 모발을 건조하게 만들어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둘째, 드라이어를 두피에서 15에서 20cm 떨어뜨려 사용하세요. 너무 가까이 되면 열이 두피를 자극할 수 있어요. 셋째, 가능하면 자연 건조를 우선하되 시간이 없다면 드라이어로 80% 정도만 말리고 나머지는 자연 건조하세요. 이 방법들은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정기훈 어르신은 이 조언을 듣고 드라이어 사용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드라이어가 정말 괜찮을까? 라며 반신반의하셨지만 저온 모드로 부드럽게 머리를 말리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그리고 2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두피 염증이 줄고 머리카락이 한결 튼튼해졌어요. 어느 날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셔서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두피가 너무 편하네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모자를 더 멋지게 쓴다고 칭찬해요. 그 기쁨이 저에게도 큰 감동이었어요. 작은 변화가 어르신의 일상에 얼마나 큰 자신감을 가져왔는지 정말 따뜻한 순간이었죠. 여러분도 이 오해들을 지금 이 순간 내려놓으시면 어떨까요? 모자를 쓰는 걸 사랑하신다면 두피를 깨끗이 관리하며 마음껏 즐기세요. 드라이어를 두려워하셨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두피 건강을 한층 더 지켜줄 거예요. 이미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모자와 드라이어에 대한 오해가 풀렸죠? 하지만 탈모에 대한 잘못된 상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머리를 자주 감으면 탈모가 심해진다거나 두피 마사지로 머리가 다시 난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런 오해들이 두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 파트에서 하나씩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식들 중 어떤 게 진실인지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는 바로 이어질 파트에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탈모에 대한 오해들은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곤 하죠. 지난번에 모자와 드라이어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았는데 오늘은 또 다른 두 가지 흔한 오해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머리를 자주 감으면 탈모가 심해진다와 두피 마사지로 머리가 다시 난다는 믿음이에요. 이 이야기들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과연 사실일지 아니면 오해일지
함께 파헤쳐 보면서 두피 건강을 위한 진짜 길을 찾아볼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먼저 머리를 자주 감으면 탈모가 심해진다는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제 환자 82세의 윤순자 할머니의 사연부터 들려드릴게요. 윤 할머니는 동네에서 늘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하시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탈모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 미소 뒤에 숨은 불안이 보였죠. 이승호 선생님, 사람들이 샴푸를 자주 하면 머리카락이 약해진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틀에 한 번만 머리를 감아요. 그런데도 머리가 점점 빠지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목소리엔 혼란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샴푸가 두피를 망친다는 말을 믿고 머리를 덜 감는 게 탈모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이 오해 여러분께도 낯설지 않으시죠? 샴푸를 자주 하면 두피에 기름기가 없어져서 머리가 더 빠진다는 이야기는 꽤 널리 퍼져 있어요.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두피에 쌓인 미세먼지, 피지, 오염물이 모공을 막아 탈모를 가속화할 수 있죠. 대한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매일 적절한 샴푸로 머리를 감는 건 두피 건강을 35%나 개선한다고 해요. 중요한 건 순한 샴푸를 사용하고 꼼꼼히 헹구는 거예요. 윤순자 할머니의 두피를 살펴보니 이틀에 한 번 감는 습관 때문에 오염물과 각질이 쌓여 모공이 막혀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점점 약해진 원인 중 하나였죠. 그럼 내가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라며 놀라시던 할머니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다음으로 두피 마사지로 머리가 다시 난다는 오해에 대해 나눠볼게요. 이 오해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윤순자 할머니도 이 믿음에 푹 빠지셨던 분이셨어요. 할머니는 매일 밤 두피를 세게 문지르며 마사지를 하셨죠. 이렇게 하면 혈액이 잘 돌아서 머리가 다시 날 거야 라며 열심히 하셨어요. 하지만 진료실에서 할머니의 두피를 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피가 붉게 달아오르고 곳곳에 따끔거리는 통증이 생겨 있었어요. 선생님, 마사지가 잘못된 건가요? 라며 당황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죠. 사실 두피 마사지는 혈류를 개선해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강한 마사지는 두피의 모세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해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죠. 대학 모바라크에 따르면 과도한 압력의 마사지는 두피 건강에 15% 이상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윤 할머니의 경우 열심히 한 마사지가 두피에 상처를 남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혹시 두피를 세게 문지르는 마사지를 하고 계시진 않은지 떠올려 보세요. 그렇다면 이 오해들을 어떻게 바로잡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머리를 감는 빈도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매일 밤 순한 샴푸로 두피를 깨끗이 씻어주는 건 탈모 예방의 첫걸음이에요. 샴푸는 화학 성분이 적은 천연 제품을 선택하고 미지근한 물로 최소 1분 이상 꼼꼼히 헹구세요. 이 과정이 두피를 숨쉬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두피 마사지는 부드럽게 하세요. 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리듯 3-5분 동안 가볍게 마사지하면 충분해요. 아침에 일어나서나 샴푸 후에 하면 혈류가 20% 증가해 두피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할 때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두피가 편안해지는 느낌을 즐겨보세요. 이 방법들은 비싼 장비나 복잡한 과정 없이 누구나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윤순자 할머니는 이 조언을 듣고 처음엔 이렇게 간단한 걸로 정말 달라질까? 라며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하지만 매일 밤 순한 샴푸로 머리를 감고 부드러운 마사지를 실천하셨어요. 흰 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두피 통증이 사라지고 머리카락이 덜 빠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셔서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두피가 너무 편하네요. 손주들이 할머니 머리가 건강해졌다고 칭찬해요. 그 미소가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어요.
작은 변화가 할머니의 일상에 얼마나 큰 활력을 가져왔는지 정말 따뜻한 순간이었죠. 여러분도 이 오해들을 지금 이 순간 내려놓으시면 어떨까요? 머리를 자주 감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피 마사지는 부드럽게 시도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두피 건강을 한층 더 지켜줄 거예요. 이미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샴푸 빈도와 두피 마사지에 대한 오해가 풀렸죠. 하지만 탈모를 둘러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탈모에는 일시적인 경우도 있고 영구적인 경우도 있죠. 이 두 가지 유형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다음 파트에선 탈모의 유형과 올바른 치료법을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탈모가 시작되었다고 느껴지신다면 어떤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까요? 그 이야기는 바로 이어질 파트에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탈모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막연한 두려움, 아니면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탈모는 모두 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 일시적 탈모와 영구적 탈모가 있죠. 이 둘은 원인도 대처법도 다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탈모 유형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지 함께 알아볼게요. 작은 변화로 큰 희망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제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드릴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먼저 일시적 탈모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제 환자 67세 황미경 할머니의 사연부터 들려드릴게요. 황 할머니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출산 후와 폐경기를 지나며 심한 탈모를 겪으셨죠. 젊었을 때도 머리가 좀 빠졌지만 다시 자랐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손주들이 할머니, 머리가 왜 이렇게 얇아졌어요? 라고 묻는 걸 듣고 가슴이 철렁하셨다고 해요. 이승호 선생님, 이 나이에 탈모라니? 참 어쩌면 좋죠? 할머니의 목소리엔 걱정과 함께 희망을 찾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일시적 탈모는 스트레스, 출산, 계절적 건조, 질병 같은 일시적인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좋은 소식은 원인을 해결하면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줄어들거나 계절이 바뀌면 두피가 회복되면서 탈모가 멈출 수 있죠. 하지만 방치하면 만성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에 따르면 일시적 탈모를 겪는 사람의 60%가 조기에 관리하면 6개월 내에 개선을 본다고 해요. 황미경 할머니의 경우 출산과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가 탈모를 일으켰지만 이를 그냥 두셨던 거예요. 그냥 나이 드는 거려니 했어요 라며 쓴웃음을 지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렇다면 일시적 탈모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황 할머니께 제가 권한 건 간단하지만 강력한 두 가지 방법이었어요. 첫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매일 10분, 가벼운 산책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트레스는 두피 혈류를 방해해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둘째, 두피 청결을 철저히 유지하세요. 매일 밤 순한 샴푸로 미지근한 물에 머리를 감고 부드럽게 헹구세요. 이 과정이 두피를 깨끗이 하고 모낭을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황 할머니는 이 방법을 3개월 실천하신 후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어요. 선생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게 보여요 라며 기뻐하셨죠. 손주들도 할머니 머리가 더 풍성해졌어요 라고 칭찬했다고 해요. 그 미소, 저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영구적 탈모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영구적 탈모는 유전, 폐경, 내분비 기능 저하 같은 지속적인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여성분들께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대한모발학회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의 40%가 유전성 탈모를 겪고 있다고 해요. 황미경 할머니도
폐경 후 유전적 요인으로 탈모가 진행되고 있었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라며 한숨을 쉬셨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조기에 대처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영구적 탈모는 일시적 탈모보다 관리하기 까다롭지만 절대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민간요법에 의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강이나 마늘을 두피에 바르는 방법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두피를 자극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영국 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민간요법은 두피 염증을 20% 이상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황할머니도 처음엔 생강즙을 발라보셨지만 두피가 따끔거리고 붉어지기만 했죠. 이게 왜 안 되는 거지? 라며 답답해하셨던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그렇다면 영구적 탈모에는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황할머니께 제가 권한 건 2가지 실천법이었어요. 첫째, 부드러운 두피 마사지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샴푸 후 손가락 끝으로 3~5분 동안 원을 그리며 가볍게 마사지하세요. 이건 혈류를 개선해 모낭에 영양을 공급해줍니다. 둘째, 순한 샴푸로 꾸준히 두피를 관리하세요. 화학성분이 적은 샴푸를 사용하고 꼼꼼히 헹구는 게 중요해요. 이 방법들은 비싼 치료 없이도 탈모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강력한 첫걸음이에요. 황할머니는 이 습관을 6개월 실천하신 후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두피가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여러분, 탈모가 의심된다면 지금 이 순간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일시적 탈모라면 스트레스 관리와 두피 청결로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영구적 탈모라면 조기 대처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미 두피 관리를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일시적 탈모와 영구적 탈모의 차이를 잘 아셨죠? 하지만 탈모 관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영구적 탈모가 진행 중이라면 어떤 치료법이 효과적일지, 그리고 약이나 수술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다음 파트에선 올바른 치료법과 예방법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탈모와의 싸움에서 어떤 무기를 쥐고 싶으신가요? 그 이야기는 바로 이어질 파트에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고 느껴질 때 마음이 무겁고 막막하게 느껴지시죠? 특히 유전성 탈모처럼 영구적인 경우라면 이제 어쩔 수 없나 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오늘은 영구적 탈모의 효과적인 치료법과 약이나 수술 없이도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을 함께 알아볼게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두피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아 줄 수 있다는 걸 제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드릴게요. 자, 희망의 문을 열 준비 되셨나요? 제 환자 80세 장승민 어르신의 사연부터 들려드릴게요. 장 어르신은 동네에서 늘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즐기시던 분이셨어요. 하지만 유전성 탈모로 이마가 점점 넓어지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셨죠. 이승호 선생님, 이 나이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빠지니 자신감이 떨어져요. 이제 늦은 거 아니에요? 어르신의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손주들과 사진을 찍을 때면 모자를 눌러 쓰거나 고개를 숙이시곤 했다고 하셨어요. 그 모습이 저에겐 참 안타까웠죠.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영구적 탈모, 특히 유전성 탈모는 조기 대처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현대의학은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죠. 예를 들어 모발 이식은 대머리가 아니더라도 모발 밀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에요. 이 방법은 건강한 모낭을 두피에 이식해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을 만드는 기술이죠. 또 하나, 미녹시딜 같은 약물은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면 탈모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조기 치료는 탈모 진행을 5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장승민 어르신도 처음엔 이런 치료법을 듣고 이 나이에 그런 걸 해도 되나? 라며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치료뿐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시고 희망을 가지셨죠. 그렇다면 약이나 수술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걱정 마세요. 누구나지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밤 순한 샴푸로 두피를 깨끗이 관리하세요. 미지근한 물로 1분 이상 꼼꼼히 헹구는 게 핵심이에요. 화학 성분이 적은 천연 샴푸를 사용하면 두피 자극을 줄일 수 있죠. 둘째, 3에서 5분 부드러운 두피 마사지를 실천하세요. 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리며 가볍게 마사지하면 혈류가 촉진되어 모낭에 영양이 잘 공급됩니다. 아침이나 샴푸 후에 하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셋째,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단백질과 비타민 B가 풍부한 달걀, 견과류, 시금치는 모발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학 모발학회에 따르면 비타민 B 섭취는 모발 강도를 20% 이상 높일 수 있다고 해요. 이 방법들은 비싼 비용이나 복잡한 과정 없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장승민 어르신은 이 조언을 듣고 처음엔 이런 간단한 걸로 정말 달라질까라며 반신반의하셨어요. 하지만 매일 밤 순한 샴푸로 두피를 관리하고 아침마다 부드러운 마사지를 실천하셨어요. 식단에도 신경 써서 매일 아침 달걀과 시금치를 챙겨 드셨죠.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머리카락이 한결 두꺼워지고 두피가 건강해진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어느 날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셔서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거울 볼 때 자신감이 생겼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머리가 멋지다고 사진 찍자고 조르네요. 그 기쁨이 저에게도 큰 감동이었어요. 작은 습관이 어르신의 일상에 얼마나 큰 활력을 가져왔는지 정말 따뜻한 순간이었죠. 여러분도 이 방법을 지금 이 순간 시작해보세요. 영구적 탈모가 진행 중이라 해도 이 간단한 습관들은 탈모 진행을 늦추고 두피 건강을 지켜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모발 이식이나 약물 치료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오늘 밤 5분만 투자해 두피 관리를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이미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어떤 음식을 드시며 두피 건강을 챙기시는지,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영구적 탈모에 대한 치료와 예방법을 잘 아셨죠? 오늘 우리는 탈모를 부르는 잘못된 습관, 오해, 그리고 유형별 대처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여러분의 두피 건강을 위한 단단한 발판이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혜를 하나로 모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감동적인 결말과 함께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그 이야기는 곧 이어질 마무리 파트에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피 건강을 지키는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매일 밤 머리를 감는 작은 습관부터 잘못된 스타일링과 오해를 바로잡는 법, 그리고 일시적, 영구적 탈모에 맞는 관리법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머릿결과 자신감을 지키는데 한 발짝 다가가게 해주었길 바랍니다. 사실 두피 건강은 단순히 머리카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며 느끼는 자신감, 손주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는 기쁨, 그리고 삶의 활력과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도 이 변화를 꿈꾸시지 않나요? 다시 떠올려 보세요. 76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몇 달 전만 해도 할머니는 손주들의 "할머니, 머리가 왜 이렇게 얇아졌어요?" 라는 질문에 말문이 막히셨죠.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며 이 나이에 어쩌겠나라던 그 마음. 하지만 매일 밤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고 부드러운 두피 마사지를 3분씩 실천하신 후 할머니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요즘 손주들이 내 머리가 예쁘다고 사진 찍자고 조르네요. 라며 활짝 웃으시던 그 미소, 저도 잊을 수 없어요. 할머니는 말했죠. 머리가 건강해지니 마음도 젊어진 기분이에요. 이 작은 변화가 가져온 기쁨, 여러분도 느끼고 싶으시죠? 이 영상에서 우리가 나눈 비결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밤 5분 순한 샴푸로 두피를 깨끗이 하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건강한 식단을 챙기는 것. 이 간단한 습관들이 쌓여 여러분의 두피를 숨쉬게 하고 모발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탈모가 걱정되신다면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꽉 묶는 고무줄 대신 느슨한 헤어밴드를, 세게 빗는 대신 부드러운 손길을, 민간요법 대신 과학적 관리법을 선택하세요. 단 5분, 이 작은 투자로 여러분의 삶이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혹시 망설여지신다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는 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5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확인한 건 꾸준함이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만 실천해보세요. 두피가 편안해지고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 변화,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밤 어떤 습관을 시작하셨는지,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그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건강한 두피는 단순히 머리카락을 지키는 게 아니라 더 젊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선물합니다. 오늘 밤 샴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여정을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한 비결로 다시 만나요. 건강한 두피, 활기찬 삶 함께 만들어가요.